괜찮아. 이제 곧 나을 거야. 조금만 참아. 짐승도 살려내던 소년이 죽어가던 노인을 구해냅니다. 아들은 나를 죽이려 독을 쓰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아들에게 버림받은 양반과 그를 구한 천안고와 소년,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얽힌 두 사람.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폭설이 휘몰아친 밤이었지요. 낡은 움막 안에서는 열셋 남짓한 소년 하나가 끙끙 앓는 노루의 다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명길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고아였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명길은 그저 약초나 캐는 천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명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동의보감을 달달 외워 산짐승들의 병을 척척 고쳐내는 신통한 능력이었지요. 명길은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나을 거야. 조금만 참아. 노루는 슬픈 눈으로 명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길은 가느다란 침을 꺼내 노루의 다리 혈자리에 조심스레 꽂았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듯 신음하던 노루가 거짓말처럼 편안해했지요. 노루는 고맙다는 듯 명길을 한번 돌아보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의보감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명길은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보라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댔지요. 명길은 언손을 호호 불며 겨우내 약효가 좋다는 산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바위 아래 눈밭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길이 다가가 보니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지요. 명길은 재빨리 노인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목덜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느다란 독침이었지요. 명길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로 갔어? 샅샅이 찾아.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길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저 자들이 이 노인을 죽이려 한 자객들임이 분명했습니다. 명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소한 체구였지만 산에서 단련된 힘으로 노인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산중턱 움막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렸지요. 다행히 거센 눈보라가 두 사람의 발자국을 금세 지워주었습니다. 자객들은 코앞에서 흔적을 놓치고 산을 헤매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길은 움막 안에서 숨죽인 채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명길은 노인을 움막 안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움막이었지만 그나마 따뜻한 곳이었지요.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명길은 선반에서 낡은 동의보감을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잡병편을 펼친 명길은 말려둔 약초를 태워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침을 꺼내 노인의 혈자리에 하나씩 꽂아 나갔지요. 밖에서는 위민거리는 바람 소리와 자객들의 고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에서는 명길이 숨을 죽인 채 침을 놓는 소리만 작게 울렸지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명길은 독침이 박혀 있었던 목덜미의 사혈에서 도끼를 빼냈지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노인의 곁을 지키며 약초 연기를 계속 쐬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주변을 둘러보던 노인은 명기를 발견하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지요. 고맙구나. 명길은 묽은 미음을 끓여 노인에게 한 숟갈씩 떠 넣어 주었습니다. 미음을 삼킨 노인은 한참을 망연자실하다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짐승을 낳았단 말이냐. 명길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사는 서대감이다. 며칠 전 약속이 있어서 강원도까지 먼 길을 왔지. 그런데 주막에 머물던 밤, 내 방에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서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객들이 나를 끌고 가며 서로 말하더구나. 서진사 나리께서 약속하신 돈을 꼭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야. 서진사는 내 친아들이란다. 명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놈들이 나를 눈 덮인 산속에 버리고 목덜미에 무언가를 찌르더니 사라졌지.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구나. 서대감은 명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자식놈이 유산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했구나. 이 못난 애비가 짐승을 키웠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대감은 쓰러져가는 운막천장과 자신을 살리려 쪽잠을 자는 꼬질꼬질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핏줄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지요. 서대감은 기력을 되찾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관하로 가야겠다. 그 놈을 잡아 가두어야 해. 명길이 황급히 서대감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명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확실한 물증이 없어 오히려 당하십니다. 자객들은 이미 멀리 달아났을 것이고 서진사는 대감마님께서 조난당하셨다고 둘러댈 것입니다. 서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명길이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서진사는 벌써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마님께서 멀쩡히 돌아가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놈이 또 자객을 보내겠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말입니다. 서대감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 놈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야겠다. 서대감은 명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길아, 잘 들어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지금 내가 제정신인 걸 들키면 너와 나 둘 다 죽은 목숨이다. 명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미친 노인네가 될 테니 너는 바보가 되어다오. 그래야 그놈의 경계심을 풀고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단다. 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대감은 명길을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서대감은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명길은 서대감을 부축하며 산을 내려와 마을에서 노새 한 마리를 빌렸습니다. 서대감은 노새 등에 올라타고 명길은 고삐를 잡고 걸었지요. 서대감의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 대문 앞에서 명길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대감마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인들이 부산스럽게 달려 나왔습니다. 곧이어 화들짝 놀란 서진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어찌 살아계시는 겁니까? 서대감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헤헤, 밥 줘. 서진사의 얼굴에 안도와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명길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산에서 대감마님을 주운 놈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정신을 잃으셨길래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서진사는 명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산속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깨어나시더니 저런 모습이십니다. 아마도 머리를 다치신 것 같습니다. 서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독침이 뇌를 상하게 만들어 노망이 든 것 같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곧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 잘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명길이라 합니다. 명길아, 아버지를 모셔왔으니 당분간 이 집에 머물며 아버지 시중을 들 거라. 알겠느냐? 명길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소인 같은 천한 놈을 거두어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서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를 아버지 곁에 두면 감시하기에도 좋을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명길은 사랑채 뒤편 작은 골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지만 산속 움막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대감을 가까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지요. 서진사는 명길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명길아, 아버지께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다. 함부로 밖에 나가시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라. 예, 나리. 특히 아버지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 거라. 노망든 사람의 헛소리일 뿐이니까. 명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글도 모르는 천한 놈이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옵니다. 서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아라. 내가 충실히 시중을 들면 후희상을 내리마. 낮 동안 명길은 완벽한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밥상을 나르다 넘어지고 빗자루질을 하다 화분을 깨뜨리고 심부름을 가서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명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을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나리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지. 원래 마음씨가 좋으시잖아. 명길은 헤헤 웃으며 그들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대감의 방에서는 연신 헛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 주오. 헤헤헤. 응가 마려워. 하인들은 코를 막으며 서대감의 방을 피했습니다. 오직 명길만이 서대감의 시중을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명길은 서대감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명길의 정강이를 발로 찼지요. 이놈아, 똑바로 청소해. 명길은 바보인 척 연기하며 바닥에 넘어지고는 헤헤 웃었습니다. 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명길은 마당을 쓸다가 서진사의 서재 쪽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서진사가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길은 그 뒷모습을 눈에 담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랑채의 불이 모두 꺼지고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명길은 서대감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안쪽 문빗장까지 걸었지요. 오늘 수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서대감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형형하게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서진사께서 낮에 급하게 어디론가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올 때 옷에서 술 냄새가 났고 품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서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밤마다 서재에서 누군가와 만나십니다. 오늘은 낯선 산에 둘이 다녀갔는데 흉악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서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길아,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짐승이었구나. 명길은 조용히 서대감의 곁에 앉았습니다. 내 핏줄이 섞인 놈은 나를 죽이려 독을 쓰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는 나를 살리려 하는구나. 서대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명길은 서대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낮에는 바보로, 밤에는 탐정으로 사는 이중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명길은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사의 아내인 윤 씨 부인이 밤마다 안채에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단아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길은 그녀가 남편 몰래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얼굴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명길은 마당을 쓸며 윤 씨 부인을 살폈습니다. 부인은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명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초. 예, 마님. 이것을 다려 드시면 가슴 답답한데 좋사옵니다. 명길은 품에서 말린 약초 몇 뿌리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초를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명길아. 마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 감히 올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명길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손 안에 약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의 마음 속 병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윤 씨 부인의 방에서 약 다리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서진사는 명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있고 명길이라는 아이가 늘 곁을 지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바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지요. 그날 아침 일찍 명길은 서진사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부엌에 가지 않던 서진사였습니다. 명길은 수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구나. 명길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가서 약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해독 효과가 있는 약초를 몇 뿌리 씹어 삼켰지요.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점심때였습니다. 서진사는 일부러 상한 고기를 서대감의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길을 불렀지요. 명길아, 이 고기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내가 먼저 먹어보거라. 명길은 잠시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상한 고기였지요. 하지만 망설이는 순간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예, 나리. 명길은 주저없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씹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만나라. 이렇게 만난 고기는 처음이옵니다. 서진사는 명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명길은 두 번째 고기까지 집어먹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놈이로군. 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명길은 헤헤 웃으며 계속 고기를 먹는 척했습니다. 서진사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재빨리 고기를 뱉어냈지요. 아침에 먹어둔 해독제 덕분에 속이 조금 메스꺼울 뿐 큰 탈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대감에게 그날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서진사께서 저를 시험했습니다. 서대감은 명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은 것이냐? 예, 미리 해독제를 먹어두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서대감은 명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로구나.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길은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진사의 서재 쪽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그것은 비소 냄새였습니다. 명길은 산에서 약초를 캘 때 독초들도 많이 다루었기에 그 냄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독약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왜 서재에 독약이 있는 것일까? 명길은 조심스럽게 서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사가 급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니
투전판에 간다는 소리였습니다. 도박장에 간 것이었지요. 명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지자 명길은 살금살금 서재로 다가갔습니다. 서재 안은 어둑했습니다. 명길은 코를 벌름거리며 독약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았지요. 책상 서랍, 벽장, 찬장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도 두드려보고 벽도 살펴보았지만 숨겨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서재 곳곳에서 서류들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이 안 어딘가에 독약과 증거들이 있을 텐데 명길은 한참을 더 뒤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사가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명길은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밤이 되어 서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재에 독약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수고했구나.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란다. 하인들 말로는 서진사께서 투전판을 자주 드나드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과 관련된 증거도 어딘가 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명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 결정적인 증거가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낼 방법이 막막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대감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 있어서 서진사는 점점 조바심이 났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박빚을 독촉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사 나리, 빚을 갚으셔야지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곧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대감마님은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파산하겠구나. 서둘러야 해. 며칠 뒤 서진사는 밖에서 한 사내를 데려왔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고 약 괴짝을 든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상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진찰해 주시게. 사내는 서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길은 방 밖에서 긴장한 채 엿들었습니다. 사내가 진짜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사내는 서대감의 맥을 짚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십니다. 서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부자탕을 쓰셔야 합니다. 독성이 강하지만 기력을 돋우는 데는 이만한 약이 없지요. 명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탕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약이었지요.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3번, 열흘만 드시면 효험을 보실 것입니다. 서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무슨 약이든 쓰겠습니다. 사내는 약 괴짝에서 약재를 꺼내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잘 다려서 드리도록 하시오. 명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약을 서대감께서 드시면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아야 했지요. 밤이 되어 서대감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오늘 온 자는 가짜 의원입니다. 부자탕이라며 독약을 처방했습니다. 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절대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명길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길은 윤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은 안채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이었지요. 마님, 소인이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윤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명길아. 명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드신 약초가 효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래,
조금은 나아진 것 같구나. 명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오나 마님의 병은 약초로는 완전히 낫지 않을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명길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못 고칩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독을 꺼내야 나아집니다. 윤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길이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을 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마님의 병을 낫게 하는 길입니다.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라 명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안단 말이냐? 소인은 바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대감마님께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남편이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수상한 자들을 만나고 도박판을 드나들고 시아버지를 천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마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명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마. 명길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도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가짜 의원이 달인 부자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받쳐 들고 서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사도 뒤를 따랐지요. 명길은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안 돼. 저 약을 드시면 대감마님께서 위험하시다. 서대감의 방문이 열리고 하인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명길이 뛰어오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하인과 부딪혔고 약사발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지요. 약사발이 마루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붉은 약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서진사가 벌겋게 달아올라 명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죄송합니다. 소인이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놈을 당장 멍석마리로 말아버려라. 하인들이 달려와 명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윤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실수지 않습니까? 명길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부인, 이놈이 아버지 약을 엎질렀소. 그냥 둘 수 없소. 아이가 바보라 그런 것이지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은 다시 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길을 밀쳐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실수를 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명길은 바닥에 엎드려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서진사는 화를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약을 다시 다려라. 하인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명길은 윤 씨 부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명길은 알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길은 윤 씨 부인이 자신을 도와준 뒤로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분명했지만 과연 어떤 결심을 할지는 알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명길은 서대감의 방에서 평소처럼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사는 또다시 투전판에 나갔고 사랑채는 고요했습니다. 명길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지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윤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권의 낡은 장부를 들고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명길에게 건넸습니다. 명길아, 이것은 서재 바닥 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다. 명길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찌 이것을 서방님이 잠든 사이 몰래 가져왔다. 윤 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악을 방관할 수 없구나.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고통받으시는데 며느리로서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명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서대감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라 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대감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온전하셨습니까? 서대감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 척을 한 것이란다. 용서하거라. 윤 씨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해주었구나. 고맙다. 명길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부에는 비소를 비롯한 여러 독약들을 구매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다른 장부에는 어마어마한 도박 빚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서진사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때를 기다려야 한다. 명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은 것이었지요. 서대감의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지요. 아버지의 환갑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축하해야지요. 서진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잔치 준비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명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환갑 잔치라니 분명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명길은 서진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환갑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큰 상들이 차려지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서대감의 환갑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지요. 서진사는 손님들을 맞으며 효자 행세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노망이 드셨지만 그래도 환갑은 환갑이지 않습니까? 잘 모셔야지요. 사람들은 서진사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시구려. 저런 자식을 두어야 복이지. 명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서진사가 명길을 불렀습니다. 명길아, 너가 헛간에 가서 술독을 정리해라. 손님들께 드릴 술이 부족하구나. 예, 나리. 명길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나리. 명길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사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네가 실수할까봐 가두어 두는 것이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거기 있거라. 명길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늘 대감마님을 해칠 생각이구나. 밖에서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대감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진사는 부엌에서 특별히 준비한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 술에는 치사량의 독이 타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 계획이었지요. 명길은 헛간 안에서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잔치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곧 축배를 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명길은 헛간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문은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는 튼튼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었지요.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 대감마님께서 위험하시다. 명길은 헛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헛간 안에는 농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괭이와 삽이 보였지요. 명길은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헛간이라 바닥에 흙이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명길은 괭이를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괭이질을 하며 흙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파는 흙을 옆으로 치웠지요. 밖에서는 잔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 이제 축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서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길은 더욱 미친 듯이 흙을 파냈습니다. 한 자, 두 자. 구멍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명길은 왜소한 몸집을 이용해 간신히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헛간 바닥 아래로 기어나간 명길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서진사가 하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아버지께만 드려라. 다른 손님들께는 저쪽 술독에 술을 드리고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한 술병을 들고 서대감 앞으로 갔습니다. 서진사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좋은 술로 축배를 올리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하인이 서대감의 술잔에 독주를 따랐습니다. 서대감은 멍한 눈빛으로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흙투성이가 된 명길이 뛰어들어 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술병과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냐? 미친놈이 날뛴다. 서진사가 벌겋게 달아올라 명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네가 어떻게 헛간에서 나왔느냐?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엎질러진 술을 핥았습니다. 잠시 후 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지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술에 독이 들었구나. 명길이 외쳤습니다. 이 독은 천천히 퍼지는 독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드셨다면 한 식경쯤 뒤에 방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개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그 술을 드셨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서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른이 나섰습니다. 진사나리, 이 술은 어디서 구하셨소? 저기 주막에서 사온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잘못 빚었나 보. 서진사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명길이 나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술은 나리께서 직접 부엌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놈이 감히. 서진사가 명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명길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외쳤지요. 나리께서는 대감마님을 해치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가 왜 아버지를 해치려 하겠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명길이 품에서 장부 2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리께서 서재에 숨겨두신 독약 구매 장부와 도박 빚 장부입니다. 서진사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장부를 둘러싸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이 장부를 펼쳐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여기 온갖 독약을 산 기록이 있소. 도박 빚이 1000냥이 넘는구려.
서진사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누명이요. 저 바보놈이 꾸며낸 것이요. 그때 윤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서방님,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장부는 제가 직접 서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부인, 당신까지. 서진사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들 나를 모함하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은 서진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서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멍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형형한 빛이 눈에 담겼습니다. 침을 흘리던 입이 다물어지고 흐트러졌던 자세가 바로 잡혔지요. 아버지. 서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대감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놈.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눈이 흐리고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서진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다. 서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니놈이 강원도에서 자객을 보내 나를 죽이려 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서대감은 서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흘린 침은 연기였으나 니놈이 흘려야 할 눈물은 진짜여야 할 것이다. 서진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고? 서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니놈은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자객을 보내 산속에 버리고 독침을 놓아 죽이려 했지. 그것도 모자라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독약을 먹이려 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천하에 이런 폐륜이 있단 말이오.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구나. 명길이 나섰습니다. 강원도 주막에서 대감마님을 납치한 자객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면 서진사의 사주를 받았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의원도 잡아들여야 한다. 부자탕이라며 독약을 처방한 자 말이다.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의원은 사흘 전에도 다녀갔습니다. 서방님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서진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빚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이 무서워 아버지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서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짐승이다. 마을의 어른 하나가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일은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당장 관아에 고발하시지요. 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하늘이 내린 벌을 받게 해야겠소. 명길은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서진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바보 행세하며 견딘 보람이 있었지요. 서진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환갑잔치는 참담한 심판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효자 행세를 하던 서진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지요. 서대감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명길과 윤씨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독약 구매 장부와 도박 빚장부를 들고 있었지요. 사또는 서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폐륜이 있단 말이오? 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니. 윤씨 부인은 장부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서재에 숨겨둔 독약 구매 장부와 도박 빚장부입니다. 사또는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증거로구려. 그리고 환갑잔치에서 독주를 올리려 한 일도 여러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 서진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주막 주인의 증언으로 서진사가 고용한 자객 둘이 잡혔습니다. 서진사께서 은자 100냥을 주시며 대감마님을 산속에 버리고 독침을 놓으라 하셨습니다. 가짜 의원도 잡혔습니다. 서진사께서 저에게 부자탕으로 위장한 독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은자 5열량을 주셨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또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사는 친부를 살해하려 한 대역죄인이다. 이는 유교의 근본인 효를 저버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사또 날이 서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비록 제 친자식이지만 저지른 죄가 너무도 크옵니다. 서대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진사는 친부 살해 미수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서진사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대감은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서진사는 서대감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키우고 사랑한 자식이었지요. 짐승은 사람의 말을 하는 법이 아니다. 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서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서진사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대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명길이 서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명길아, 이것이 옳은 일이겠지.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신 것도 당연하십니다. 윤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객들과 가짜 의원도 각각 태형과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며칠 뒤 서대감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날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아들놈의 참수형을 감하여 종신 유배로 바꾸어 주십시오. 비록 죄는 크나 제가 아비로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종신 유배로 감형하겠습니다. 서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 나리. 관할을 나서는 서대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살렸지만 그 무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대감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마을 빈민들을 위해 내놓았지요. 이 재산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지만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오. 마을 사람들은 서대감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서대감은 윤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너에게 미안하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이 집에서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거라.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대감은 윤씨 부인에게 넉넉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요. 며칠 뒤 서대감은 명길을 불렀습니다. 명길아, 이리 오너라. 서대감은 명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다.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고 죄도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다. 네가 진정한 내 자식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정식 양손자다. 이름도 서명길이라 하자꾸나. 명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양의 한 의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명길 의원께서는 신이라 불릴 만하십니다. 그렇지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이 정성껏 치료해 주시니까요. 의원 안에서는 이제 23이 된 명길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을 하루에 3번 드십시오. 곧 나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명길은 환자를 배웅하고 뒤뜰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서대감이 평상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서대감은 명길이 정성껏 달인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명길아, 네가 훌륭한 의원이 되어 이 할아비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명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명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법입니다. 서진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벌을 받았고 명길은 진심으로 남을 도와 큰 복을 받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